2016년에는 이제 한 1,000여 명이 근무를 한다고 이제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한 3년이나 시간이 이제 경과됐는데 3,000명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많은 인원이 이제 되고 있는 추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나도 아들이 군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분명한 아들이야. 그쵸. 국민이야. 이제 이런 생각. 강의를 이제 다녔는데 최근에 군부대에서 이제 좀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다양성을 존중하고 틀린 게 아니라 다 다를 뿐이다. 다른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것들이 이 다문화 사회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꿉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작은 변화, 속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이고요. 오늘도 속사정을 위해 각기각층 다양한 전문가분들 모셨는데요. 33년간 육군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책임지시다가 지금은 다문화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양영석 전 중령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육군에서 이제 인사병과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이 된 인사관리 업무를 했고, 또한 이제 현재는 전역하는 간부들의 사회 취업 컨설팅 지원 업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병행해서 이제 다문화 강사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속사정이 평소보다 굉장히 활기차고 좀 요란하기도 해요. 이분 덕분인데요. 사실 뭐 길게 소개할 필요 없이 블랑카로 한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004년 외국인 근로자 블랑카라는 캐릭터로 사장님 나빠요라는 그 어떤 전국적인 유행을 만드셨죠. 지금은 다문화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개그맨 정철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겸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일명 개강사 블랑카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저기 네네. 블랑카 씨 그거 해주셔야죠.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뭡니까 이게? 예, 우리 사람들은 항상 이걸 해줘야 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왜 이렇게 신나게 박수를 쳤냐면은 우리 그 중사님하고 중령님. 중령님하고 개그를 그렇게 깎으시면 안 돼요.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따 말씀드리겠죠.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예, 아.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저하고 2박 3일 같이 동고동락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를 위촉받을 때 연수 기간 때 저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던 분이셔가지고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두 분은 오늘은 다문화 전문가로서 네. 나오셨다는 거, 중령님으로 나오신 게 중령님이시죠? 아니라 네. 개그맨으로 나오신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등병으로 제대를 했거든요. 예. 충성! 방송 시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단일 민족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는 다른 피부색과 언어, 문화를 가진 이들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군에도 이미 글로벌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문화 군대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2세들의 군 입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이 다문화 군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12년 다문화 가정 출신 첫 부사관이 나왔고 현재 3천여 명이 넘는 다문화 장병이 복무 중인데요. 저출산의 여파로 전체 병역 자원은 줄고 있지만 다문화 장병의 수는 계속 늘어나 10년 후엔 연평균 8천여 명의 다문화 청년들이 군에 입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 군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속사정에서는 다문화 군대에 대한 궁금증을 속속들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다문화 가정이 늘어가고 있어서 군에 입대하는 그런 자녀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쪽 가정 중에 그 한 사람만
외국 국적일 때 그때 이런 장병을 다문화 장병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뭐 예편을 하셨지만 방송의 편의상 중령님이라고 부를 텐데요. 중령님 지금 얼마만큼이나 이 다문화 장병들이 있습니까? 예, 무시자에서 이제 보셨지만은 현재 한 3천여 명이 근무한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국방부 이제 공식적인 통계 자료에 보면 2016년에는 이제 한 1,000여 명이 근무를 한다고 이제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한 3년이나 시간이 이제 경과됐는데 벌써 3,000명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많은 인원이 이제 되고 있는 추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이미 1,000명, 3,000명. 예. 그 뭐 군대 전체에 비하면 적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예.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 그 보시면 실제로 이제 다문화 가족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주변에서도 있어요? 예, 저희 단체만 하더라도 지금 일본 가정 2명하고 중국 가정 1명하고요. 이미 다녀온 가정도 있습니다. 뭐 군 생활하는데 어려운 얘기 그런 얘기도 들리던가요? 적응 잘 한대요? 예, 나름대로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군대 내에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잘 지내냐 하면 잘 지낸다 하고 예, 그런데 오히려 엄마 쪽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예, 마음이 헝 해가지고 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녁에도 어떤 때는 저한테도 전화를 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거야 걱정된다고 뭐. 그럽니다. 예, 그건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어느 가정이 어느 예, 부모님이라도 그죠. 부모의 마찬가지. 엄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령님 제가 듣기로는 이 다문화 가정에서는 군대를 안 가도 됐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죠. 실제로 이제 2009년 12월 달에 이제 병역법이 이제 개정이 됐죠. 예. 예,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예관상 이제 명백한 이제 혼혈이 있는 경우 또 인종 피부색 등으로 인해서 병역을 수행하는데 좀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이 돼서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제2국민역으로 이제 분류해서 이제 면제를 했죠. 제2국민역이라면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전시지원역이라고 이제 명칭으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럼 군대를 예, 그렇죠. 안 갔네요. 그러니까 2009년 12월 이후 이제 병역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다문화 똑같이. 병사들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게 그런 그만큼 시간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 전에 이제 그게 그렇죠. 면제를 받았던 이유는 거기서 뭐 차별을 받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우려를 한 것이죠. 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도 다문화 감수성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같이 입대를 해서 동등하게 훈련을 받을 수 그렇습니다. 있게 그죠? 예. 예. 참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잘못했으면 사장님 나빠요가 아니라 이제 네. 대장님 나빠요를 하실 뻔했는데 부 사단장님 나빠요 뭐 이런 거. 그때 한참 그게 활동을 블랑카라시로 할 때만 해도 네네. 이제 군대를 이제 외국인들은 다문화 예, 가정은 안 그때는 갔었던. 면제라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친구님도 주변에서 이런 그 군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들었습니다. 그 2012년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이제 그 부사관에 임관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예. 예, 그리고 14년도에는 이제 그 육군 소대 전투형에 배치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15년도 이제 4월쯤에는 뭐 GOP 소대에도 예. 이제 이렇게 투입이 예.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요즘 그 좀 얘기가 조금 그 정서가 군대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은 그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예. 좀 군인으로서도 오랫동안 머물 수 있으면은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블랑카 씨 네네. 그 군인으로서 오래 머물고 싶다는 얘기는 뭐 저도 그렇지만 그 블랑카 씨 세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가려고 다들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는 군대 대신 병역 특례라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현역인데 이제 그 자격증을 따서 하는 병역 특례 제도에 그 하면은 공장에서 3년 동안 일하면 이제 군 면제되는 제도가 있어요. 예. 저는 그 3년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시간이 너무 그때 당시 제가 80년생인데 제 친구들 군대 갈 때만 해도 2년 2개월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랬었는데 저는 3년을 했으니까. 친구들도 그때만 해도 어떻게든 웬만하면 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세대는 그랬어요. 웬만하면 군대를 안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내 인생의 황금기라는 나이인데 네. 좀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대하고 나면은 군대 쪽으로 뭐 우리 속된 말로 오줌도 안 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네. 좀 뭐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아니 제가 이제 블랑카 씨에게 물어본 이유가 신고모님 지금 네. 사실 그 남자들 이렇게 중령님께 죄송하지만 웬만하면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다문화 가정에서는 이렇게 자녀들이 군대 가는 걸 어떻게들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들이 군대 갈 때는 사실 좀 많은 걱정도 있었고 또 이제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블랑카 씨 말씀처럼 네. 신의 아들이다 군대 안 가면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군대를 상당히 좀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봐져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이주 여성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그렇게 두려워하기보다는 군대에 가서 오래 있으면 월급도 많이 준다더라. 뭐 취업도 어려운 상황인데 군대에서 그대로 계속 있어서 그 나라를 지키고 또 이제 우리들의 그 존재감과 많이 관련을 짓는 것 같아요. 우리 이주 여성들은 나도 아들이 군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분명한 아들이야. 그렇죠. 국민이야. 이제 이런 생각. 예, 사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이제 헌법에 딱 네. 국민의 의무로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납세 의무하고 국방 의무 두 개가 네, 딱 네, 있는데 네. 국방 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당당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됐다 이렇게들 받아들이겠네요. 네, 네. 맞죠. 예. 예, 이게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한데요, 황 대표님. 막상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게 임병통치에서 딱 날아오면 기분들이 어떨까요?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그렇죠. 이미 이주 여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면 아들을 군대를 보내야지 이런 걸. 그래서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올 곳이 왔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네네. 오히려 아들을 당연히 보내야 된다.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태연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의 부모를 보면 아들을 보낼 때 거기까지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학교를 보내듯이 네. 잘 다녀와 네, 네. 라고 이렇게 보냈대요. 물론 보내고 나면 마음은 좀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살면서 다문화 이주 여성 엄마들이 왜 해서 이런가 의연하게 대처를 하냐 생각하면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겪잖아요. 힘든 일들을. 그런 것들을 겪어오면서 좀 마음도 강해지고 예, 담담하게 그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사실 옛날에는 예. 우리 세대만에 다 그 전이나 부모님들 군대를 보내면 정말 몇 년을 못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 그날 저녁에 바로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휴가도 좀 많아져가지고 자주 나오다 보면은 부모님이 나중에는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용돈도 챙겨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나와서 그 근처에 있다가 좀 들어가라고 이런 장난을 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블랑카 씨는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어떻게 그런 걸 잘 아세요? 제가 그때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좀 놀림을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부러 군대 갔다 왔던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마치 갔다 온 것처럼 연기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예. 만약에 해병대 사람들이 있으면 해병대 나온 척하고 뭐 공군 나온 사람이 있으면 공군 나온 척 얘기를 많이 좀 해가지고 지금도 제 친구들은 제가 어디를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 못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 연기가 방송 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군대 참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들 참 많이들 해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이제 인사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주로 하셨다고 예. 하셨는데 다문화 장병들을 위해서도 좀 뭐 군에서도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예, 우선적으로 이제 다문화 장병들에게 이제 차별적으로 느껴지시는 그런 상징이나 이런 문구를 이제 없앴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제 군인 복무 규율 그 5조의 입영 및 그 임관 선서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 현재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이제 국민을 위하는 거죠. 민족이 아니라. 이제 민족이라 예. 그러면 왠지 또 구분을 두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국민으로 이제 개정이 됐고 또한 이제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이나 병영 생활 관리 규정에 다문화 장병의 복무가 이제 신설이 돼서 반영이 규정에 아예 됐습니다. 포함을 예, 시켰고.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군인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다문화
존중을 하는 이제 규정이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이제 각 군에서 이제 규정에 이제 다문화 장병과 관련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하는 그런 조항도 같이 아울러서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 또 다문화 자녀끼리 같은 내무반에 있기 한다고 이제 그것이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예. 동반 입대를 할 때 네. 예, 2명, 3명이서 같이 이제 입영을 하면은 이제 같은 생활관이나 이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네. 이제 의지할 수 해줬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육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관상으로 이제 구별이 되는 식별이 되는 이런 이제 다문화 병사에 대해서는 육군훈련소로 입영을 시켜줍니다. 그럼 육군훈련소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에 배치를 해서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중령님 같으신 분들이 이게 우리 군도 다문화 시대로 들어가겠구나라는 변화를 좀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6번에서 병인사 제도 장교를 이제 하면서 예, 요즘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출산율 저조.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국내 외국인이 이제 국내 체류 현황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이제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도 다문화 우리 병사들이 많이 입영을 하겠구나, 이제 현황상으로 증가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참 다행인 게 사실 아직까지도 안타깝지만 그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뉴스에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직 뭐 숫자가 그렇게 우리 장병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와 좀 비교했을 때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예. 다행스럽게도 다문화 이 장병들의 사고 소식은 제가 예.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전역을 했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본 장병들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또 본분을 잊지 않고 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병영생활관리 규정에 다문화 장병 식별 행위를 이제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관들 이외에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말투나 외형적인 이런 데서 확별히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것이 옆에 주변에 있는 전우가 다문화 병사인지도 잘 이제 모르는 경우가 이제 말하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한. 네, 피부색이나 그렇죠. 이게 확연하게 차이 나지 않으면은 그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설하지 않기 때문에 네. 동등하게 대우를 받죠. 그렇지만 일부 이제 소수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제 중도 입국을 한 인원이라든지 또 억양과 예. 이제 학창 시절에 그 따돌림 현상을 이미 겪었던 겪은 그런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부대 생활에 환경에 좀 적응이 좀 제한되는 일부 인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한 연간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그렇게 식별이 돼서 이제 군에서 분리돼서 이렇게 나가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예. 블랑카 씨는 군은 아니지만 네네. 그 병역특례로 공장에서 일을 하실 때 네네. 그때 이제 다문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서 오래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금방 없어진다면서요? 아니었어. 그때는 시대가 예. 제가 2001년도에 들어가서 2003년도 제대를 했거든요. 예. 심했어요, 그냥 차별이. 그때는 차별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우즈베키스탄 분들 한 열 몇 분하고 중국 출신의 근로자분들 열 몇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당시는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도 너무 없었고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나이를 막론하고 그냥 반말이었어요. 야, 어이, 마, 뭐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제가 어린 나이에 되게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선을 해달라고 회사에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제일 어렸어요. 나이가 21살이었어가지고 야, 어린 놈이 많이 만나 그래 조용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았죠. 심지어는 뭐 그러다가 근무 중에 이렇게 뭐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두 번 있었고 그래서 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블랑카 씨는 사장님 나빠요를 만들어서 이제 국민 인식도 개선시키는 데 큰 일조를. 네, 그래서 제가 그 하는데. 어린 나이에 말이 안 먹히니까 제대를 하고 나서 제가 개그맨이 꿈이었는데
개그맨이 되고 나면 제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는 방송에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널리 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블랑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봤던 것 중에서 제가 개그로 녹였던 게 뭐 이런 게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블랑카입니다.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제 한국 이름 너무 이상했어요. 사장님 계속 저보고 쉐키야 일해라 쉐키야 일해라 했어요. 저는 처음에 제 한국 이름이 쉐키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친구는 자기 이름이 죽을랜 줄 알았다 했어요. 뭡니까 이게 이상한 이름 나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개그로 만든 거죠. 네. 아, 그래요. 그 사실 2004년도, 2001년도 이제 공장 근로하실 때는 네. 먼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모님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제 중령님께서도 뭐 차별 금지해라 이런 얘기도 규정으로 만드셨고 사회가 그동안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이게 막상 군대 자녀들 보내는 다문화 가정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그런 비슷한 일 겪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들겠어요. 네, 특히 이제 중도 입국 자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중도 입국 자녀를 둔 엄마들은 정말 근심에 빠지죠. 일단은 피부색도 다른데다가 어눌한 그 말투라든가 그리고 집에서도 소통이 조금은 뭔가 부족했었는데 마치 그 집안에서도 이제 저항아처럼 있다가 군대 가니까 다행이야.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나서 그 어머니의 걱정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혹시라도 매를 맞지는 않을까. 그 어눌함 때문에 밥을 제때 먹지 못하지는 않을까. 갖가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에 가면 식사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이제 시간과 규칙적인 거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해줘도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나라에는 군대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단지 엄마 때문에 한국을 선택해서 왔고 또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군대는 필수적으로 꼭 가야 하고 근데 이 아이는 애초에 한국 올 때 군대 가는 거 모르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점에서 엄마는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고 혹시라도 전화벨이 밤늦게 울리면 아들이 전화했나 부대에서 전화했나 막 깜짝 놀라서 일어난다는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황 대표님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다문화 가정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걱정되죠. 예, 그 병무청에서 저 몇 년 전에 다문화 가정 자녀의 그 현역 의무 부과에 대한 거 설문조사를 실행했습니다. 이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일반 국민은 84%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부모들은 57% 부적응과 따돌림 등의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예, 이러한 이유는 현역 의무를 부과를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런 편견과 차별 그리고 따돌림 때문에 내 아들이 그 군대에 가서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어떨까, 어쩔까 이런 걱정 때문에 아마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직장은 내가 이처럼 어려울 때 그만둘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군 부대라니 엄격한 규율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그만둘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그 대한민국 법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은 그만둘 수 있지만 부대는 그럴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아들의 이제 여기에서 아무튼 잘 마치고 나오기만을 뭐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정한수 떠놓고 빌었잖아요. 그 어머니들 각종 신들이 다 있어요. 시어머니의 신, 나의 신. 이제 그러면서 아 저렇게 마음의 걱정이 크구나. 그러니까 중도 입국 자녀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어머니들의 근심이 더 깊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을 제가 만나보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언어적인 부분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문화야 뭐 또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는데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같이 자꾸 섞이지 못하고 이게 항상 보면 언어가 제일 크더라고 중도 입국 자녀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기존 한국 학생들하고 못 어울리니까 자꾸 또 중도 입국 자녀끼리 모이다 보니까 더 한국말이 안 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군대에 가면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더 큰 네네. 문제고 사실 중령님 이런 걱정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게
일반 사회와 군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국방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체 생활하고 딱 정해진 원하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개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존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진짜 걱정스러운 게 아무래도 뭐 총이 있는 그런 곳이니까 예. 뭐 사고가 나면 정말 큰 피해도 나고 이래서 그런 걱정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장병이 이제 병력 내 이제 부조리 어떤 이제 피해자가 이제 될 수도 있지만은 네네. 이제 반대로 다문화 장병이 점점 더 이제 증가 추세가 돼 있다 보면은 이게 또 역전 현상이 또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 이제 후임병들이 이제 선임병인 다문화 장병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거나 인정을 안 해주고 어떤 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을 경우에는 네. 그 주의자나 그 이제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처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체계가 안 내가 그렇죠. 다문화라서 날 무시하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러다 보면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어떤 갈등이 또 이제 촉발돼서 사고로 또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요인도 이제 있다는 이제 거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총기를 갖고 있는 그 특성상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하고도 철저한 좀 대비가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군대로 진입한 게 어떻게 보면 외국의 어떤 사례들에 비하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이제 10년이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미국 군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네. 훨씬 역사가 이제 기대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다 보게 되는데 뉴스에서 본 게 2009년도인가 그때 미국의 육군 소령이 해외 파병을 앞두고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아랍계 출신이었어요.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동료들에게 총기 난사를 아이고.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9명이 사망을 하고 30명 정도가 다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라크 파병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출신 아랍계 무슬림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파병을 나가서 같은 무슬림 동료들한테 이제 총을 겨눠야 되니까 아.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하게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우리도 이제 다문화 군대로 점점 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군대 내에서의 어떤 인종적인 문제라든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한데 사실 이제 여기는 아랍계 장교가 이라크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뭐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사실 뭐 양국 정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일본과 우리가 좀 갈등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일본 다문화 가정 출신의 자녀가 한국 군대에 가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독도 훈련에 참가를 하게 되고 이러면 서로 뭐 총을 서로 겨눠야 좀 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전쟁은 절대 아닙니다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 혹시 황 대표님 들으신 거 있어요? 우리 그 회원 가정 자녀하고는 직접적으로 못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입국 단계, 저는 생각하는 게 입국 단계부터 이주 여성들이 입국 단계에 이미 한국에 오면 아들은 이렇게 군에 입대해야 된다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예,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 입국 자녀들도 한국에 오게 되면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도 국적을 옮기고 한국에 오려니 라는 이런 것들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하고 지금 이런 관계잖아요.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면 갈등은 좀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엄마 나라잖아요. 엄마 나라니까 갈등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네네. 그 전쟁은 사실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안 가야 되는 거고 쉽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올림픽이나 스포츠에서 우리가 붙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어디 응원하십니까? 한국을 응원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 딸도 한국을 응원해요. 저희 딸은 한국 사람인데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저는 중국 사람이지만 제가 국적을 바꾸는 순간 저는 한국을 응원해서요.
예, 그리고 저희는 또 조선족이잖아요. 네네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그러죠. 때문에 중국에 있을 때도 네. 만약 하게 되면 저희는 한국을 응원하죠. 왜 막 자제하고. 여쭤봤냐면은 제가 지금 네. 조선족 친구가 있는데 어떤 중국하고 사람은 또 아닐 수도 축구를 있어요. 봤는데 예. 거기는 또 친구가 중국을 응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피싱 중국 피싱 맞죠 이거? 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 문제입니다. 지극히 네네네. 개인 문제인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네. 좀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일본하고도 변호사님 이제 이런 우리가 지금 가상을 해보잖아요. 가설을. 네, 가서 근데 해보죠. 이제 우리 그 탈북 가정의 그 어머니의 걱정, 통일이 빨리 되어야 된다 하면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군대를 갔을 경우에 북에는 분명히 외할머니가 있고 외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를 생각했을 때에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문화 장병을 다루고 있는데 다문화라는 게 꼭 외국에서 결혼 이주자만이 다문화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 모두를 저는 그냥 다문화라고 얘기를 하되 아무튼 그 군 장병의 병사라고 봐야겠죠. 예, 병사의 문제에서 있어도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다각도로 정말 생각해 볼 때가 되었네요. 그래서 그러게요.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국가 발전에서도 그렇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막상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중년님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예, 것들이 교육.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군 내에서도 이게 다문화, 지금도 이제 다문화 강사로 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예. 군 내에서도 다문화의 강사로서 또 그런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예. 어떤 식으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게. 현재는 이제 국방부 부대관리훈련 그 124조에 보면은 다문화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장병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는 국방부 전 이제 육해공군 해병대 이제 국직부대 전부 포함해서 이런 전군으로 교육을 이제 확대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서도 그 다문화 전문 강사를 예, 꾸준히 양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명이 지금 각 부대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대급 이상 주의관들은 반기 1회 이상 주의관 시간을 활용해서 군내 다문화 강사로 교육을 하든 또한 민간 다문화 전문 강사를 해서 좋죠. 또 그래서. 교육을 예, 할 수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이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블랑카 씨를 오늘 네네.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뉴스에서 봤어요.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신다는 예, 예. 거를. 그래서 아니 이 블랑카 씨가 왜 이런 일을 또 하게 되셨을까 궁금했었는데 왜 이런 다문화 강사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블랑카가 한국에서 봉숙이랑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이었거든요. 그 그러면서, 캐릭터가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뭐 차별과 편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문화들을 풍자 개그로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개그를 하면서도 다문화 가족분들을 만나서 같이 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끝나고 나서 만나고 뭐 하다가 제가 우울증을 겪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문화 가족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다문화 가족분들하고 좀 더 가까이 좀 더 오랫동안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2년 전에 공부를 해서 위촉을 받게 됐죠. 참 그것도 특이한 어떻게 보면 계기가 이어졌네. 네네. 개그 캐릭터에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루는 강사까지 됐다 그러는데 그런데 네네. 군부대에도 가세요 혹시 그럼? 강의를 이제 다녔는데 최근에 군부대에서 이제 좀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군대에서는 우리 뭐 군대 다 갔다 오셨죠? 하루가 또 되게 무료하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어나면은 쓸고 뭐 하고 밥 먹고 뭐 하고 또 저녁에 되면 점호하고 같은 일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뭔가 또 강의까지 필수 교육인 경우도 있고 하면은 억지로 들어와서 앉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루하게 생각하고 막 이런 시간 때우려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가면은 저는 이제 그냥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같이 뭐 다문화 강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심 철학이 저는 그거거든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틀린 게 아니라 다 다를 뿐이다. 다른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것들이 이 다문화 사회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레크레이션으로 아. 많이 알려주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기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거를 제가 물어봤을 때 뭐 산하고 바다를 산 바다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은 자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뭐 아니면은 뭐 떡볶이 순대 하나 둘 셋 순대. 여기 떡볶이 말씀했잖아요. 뭐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얘기 대하더라고요. 이제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돌 여성분들, 뭐 트와이스, 블랙핑크 하나 둘 셋 하면 어떤 친구는 트와이스 얘기하기도 하고 블랙핑크 얘기하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 호날두 메시 하면 제일 막 거기서 막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면 메시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러면은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죠. 여기에 뭐 호날두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메시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떡볶이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런데 어느 누구의 생각과 취향이 틀리고 맞고가 없는 거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 내에서의 다문화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널리 봤을 때는 이 좁게 봤을 때 이 내에서도 다양한 생각, 다문화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다문화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은 게임 속에서 친구들이 즐기다 보니까 네, 지루하진 않더라고요. 네. 우리 블랑카 씨가 하는 교육이 참 재밌긴 할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구부님 이게 네. 이런 교육이 참 중요하죠. 꼭 필요하고. 그럼요. 정말 이제 모든 국민에게 우리는 이제 의무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네네. 해요. 말씀 들으면서도. 그런데 이제 그 다문화 수용지수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정부에서 하는데요. 일반 국민보다 지금 그 군 장병들의 수용지수가 거의 70점 이상이 돼요. 우리 일반 국민은 사실은 50점대 그죠. 정도 미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교육 자체가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것, 사실은 상호 문화 존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인식의 저변이 확대이기 때문에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류님 그러고 보면 그 대한민국 많은 젊은 남성들이 군대를 네. 가니까 군에서 다문화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거는 굉장히 그 좋은 기회이기도 하겠네요. 예,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특히 이제 그렇지만 이제 군대에서는 우리 이제 다문화 병사들을 직접 관리하는 그 간부들에 대한 교육이 좀 이제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문화 장병들이 이제 군에 온 것은 이제 201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 교육 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2006년부터 벌써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중간에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이제 우리 병사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현재 입영에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병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간부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용 교육이 좀 저는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블랑카 씨를 좀 많이 모셔서 강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이제 다문화 장병의 그 인적사항을 이제 기록 관리하는 우리 이제 뭐 인사장교나 군의관 또 이제 군종장교, 법무장교 또 이제 행정보호관 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문화 장병의 인권이 부당하게 어디 침해받지 않도록 이 노력을 이제 해야 되겠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다문화의 수용성 교육 이런 것이 좀 더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 황 대표님 중국은 민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못지않게 아마 군대도 많이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중국은 혹시 군대 문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옛날부터 다문화였고 지금도 다문화고 아마 이후에도 계속 다문화일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국은 한국하고 다르게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시골 쪽에 있는 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면 군대에 있는 동안 그 경력도 인정을 해주고, 예, 그래서 월급도 더 주고, 예, 그리고 취업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교육 정도도 높지 않고 시골에 있는 분들은 도시에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분들은 군대에 가서 그 기간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취업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선호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에도 사실 뭐 무슬림, 예. 이슬람권에 속하는 회족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요즘은 아니지만 그 전에는 그 군대에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이 음식을 존중해서 따로 돼지고기를 안 드시게 이런 것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기도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조금 강화 국방을 좀 그래요? 강화하느라고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건 아닌데. 안에 진짜로 예. 참 신기한 게 그 음식 부분이 네. 의외로 약간 그 종교나 이런 게 다를 때 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요번에 그 우즈베키스탄 드라마를 아까 네네. 드라마를 찍었어요. 네네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한국으로 넘어와 촬영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동고동락하고 찍었는데, 그때 이제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이제 동료가 사왔는데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왜 그랬더니 안에 보니까 이제 돼지고기 네, 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읽어달라 그러더니 이거 돼지고기냐, 그래서 딱 보니까 돼지고기 몇 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다시 라면을 소고기 들어간 걸로 바꿔서 왔거든요. 그런 거 맞습니다. 보니까 참 종교적인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음식 부분에서도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정말 다문화라고 했을 때 뭐 사소해 보이지만 이거 겪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네요. 중대님 혹시 그 중국 말고 다른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미국의 이제 사례를 많이 이제 그렇죠. 들지 미국이 있죠. 않습니까? 예. 그 미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다인종, 다종교, 이게 다민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민자 사회이고, 그리고 많은 이제 사회적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본 이제 선진국인데, 미국도 이제 1973년에 이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면서 네. 이 기존에 이제 백인들보다는 이제 유색인종들의 이제 비율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군은 어떻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성별, 인종, 종교 등 이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이 통합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이 저희가 이제 기회 균등 프로그램이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퀄 오퍼튜니티 프로그램이라고, 이 프로그램을 미군들은 좀 이제 강력히 좀 시행을 하고 이제 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기회 균등 전담관을 양성해서 운영을 하고, 각종 이제 군사 교육에 이 기회 균등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또한 각 부대에서는 이제 부대 훈련 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기회 균등 관련 내용을 포함을 하는 어떤 그 체계적인 제도를 좀 강도 있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군한테도 많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군대에 관한 얘기를, 다문화 시대가 정말로 왔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문화 장병에 관한 군대 얘기를 하게 됐구나.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나 장병에서도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같이 함께함으로써 이 대한민국 사회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구나. 또 우리 젊은이들은 군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저로서는 깨달음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내분 말씀 너무 고마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더 들을까요? 신고모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한테도 어쨌든 새로운 그런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고요. 사실 군대는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청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각 나라가 또 모이는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제 또 한국의 군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은 좀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황 대표님은요? 예, 저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단체 그리고 민간에서는 이미 군보다 먼저 이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고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장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랑 그리고 다문화 가정 지원 NGO 단체들, 이런 단체들과 많이 협력을 해서
군에 대한 다문화 이주 배경을 가진 다문화 그 군대들 병사들을 위한 이런 지원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방송에 참 많은 활기를 넣어주신 네네. 블랑카 씨도 마지막으로. 저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한 임팩트의 여운이 남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림자도 차별하시나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똑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참 블랑카 씨가 마지막에 너무 진지하게 참 가슴이 깊이 남는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정말 네네. 제 그림자나 어떤 어느 민족, 어느 국가의 누구의 그림자는 다 똑같을 수밖에 네. 없죠. 깊은 울림을 주시네요. 오늘 네. 마지막으로 오늘 참 군에서부터 애를 쓰셨고 또 나오셔서도 이 다문화 가정과 장병위에 애쓰고 계신 중대님께서 정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이제 분단국입니다. 또 국가 안보와 평화 수호를 위해서는 병력이 필수적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다문화 청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20년 남짓 그 생활을 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충성심도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이들을 잘 활용하고 사회의 건강한 인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병역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은 이들은 사회 구성원으로 이제 환원이 됩니다. 다문화 장병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이 나비 효과가 돼서 사회로 확산되어 그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리라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 말씀 드리면서 딱 떠오른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장병들이 이 우리 강산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있는데 그 다문화 장병들을 혹시라도 좋지 않게 대한다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대 그리스 격언 중에 방패 하나에 투표권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 복무는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이고 나아가 군 복무가 평등의 증거라는 뜻인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군대에 있어서도 소중한 인력이고 자산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다문화 장병을 통해 다문화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과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